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17도 14104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대가 등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기준 시점 계약 당시 기망 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도급계약이나 물품 구매 조달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심리, 판단하여야 할 사항.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 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 행위라고 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불법 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 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나 물품 구매 조달 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 자격,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설립한 갑 주식회사는 설립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고 자격증 대여자를 보유 건설 기술자로 등록하는 등 자본금 요건과 기술자 보유 요건을 가장하여 전문 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로 전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공사 발주기관을 기망하여 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들에 따른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발주기관 또는 건설회사들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19도 16782 판결
사건명 담배사업법 위반. 1.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및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의율한 것이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담배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영업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영업행위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 담배 가공을 위해 수행된 작업의 경위, 내용, 성격, 담배사업법이 담배 제조업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담배의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하므로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2.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잎,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 제조 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배 제조업 허가 및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1도 10861 판결.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보관 및 대가의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제2호에서 정한 접근 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 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대가란 접근 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하여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 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구성 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2도 11163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사실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내용과 증명의 정도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령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의료 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2도 11245 등 판결 사건명 살인 등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술 부분과 달리 나머지 부분 진술만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제시되는 등과 같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4.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2도 14645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1.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여야 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의 의미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 관계 및 경험 법칙상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사 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 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에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 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 관계 및 경험 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1월 12일자 2022모 1566 결정. 사건명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417조에서 규정한 준항고 절차의 취지와 내용.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압수자의 신속한 구제 절차로 준항고 절차를 마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17조. 피압수자는 준항고인의 지위에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하여
청구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한 다음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8조. 다만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성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의 법적 성격. 항고소송의 일종.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 절차는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당사자 주의에 의한 소송 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한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준항고인이 특정한 수사기관이 해당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